어떤 만남은 운명이라고 부르고 싶어집니다. 박민호에게 그날은 정말 평범한 화요일이었어요.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한솔산업 사무실에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에는 현장 점검을 다녀올 예정이었죠. 65살의 민호는 이제 회사 일보다는 가족에게 더 많은 시간을 쓰고 싶었어요. 특히 7살 손자 준서와 함께하는 시간을 소중하게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오후 2시쯤 아들 태준에게서 급한 전화가 걸려왔어요. 아버지, 준서가 학교에서 넘어져서 팔을 다쳤어요. 지금 부산 대병원으로 가는 중이에요. 민호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많이 다쳤니? 골절 같다고 하네요. 깁스를 해야 할 것 같아요. 민호는 바로 현장 점검을 취소하고 병원으로 향했어요. 손자는 민호에게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였거든요. 25년 전 딸을 잃은 후 민호에게는 가족이 전부였어요. 부산 대병원 응급실에 도착했을 때 태준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왔네요. 준서는 어디 있어? 지금 엑스레이 찍고 있어요. 오른팔 골절이 확실하다고 하네요. 민호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응급실 의자에 앉았어요. 잠시 후 준서가 휠체어에 앉아 나왔습니다. 오른팔에 임시 깁스를 하고 있었어요. 할아버지, 준서가 민호를 보고 반갑게 손을 흔들었어요. 다행히 아픈 것 같지는 않았어요. 우리 준서 많이 아파? 조금만 아파요. 의사 선생님이 용감하다고 했어요. 준서의 밝은 모습에 민호의 마음이 조금 놓였어요. 그때 한 간호사가 다가왔습니다. 준서 보호자분이세요? 네, 할아버지예요. 안녕하세요. 소아병동 간호사 이지은입니다. 간호사가 공손하게 인사를 했어요. 민호가 그 간호사를 바라보는 순간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왜인지 모르게 친근한 느낌이었거든요. 준서가 입원을 해야 하나요? 네, 이틀 정도 경과를 봐야 해요. 소아병동으로 올라가시면 됩니다. 지은의 목소리는 따뜻하고 부드러웠어요. 민호는 그 목소리에서 묘한 안정감을 느꼈습니다. 소아병동으로 올라가면서 민호는 지은을 유심히 관찰했어요. 28살쯤 되어 보이는 그 간호사는 아이들을 정말 잘 돌봐주고 있었어요. 특히 준서에게 각별히 신경을 써주는 모습이었죠. 준서야, 깁스 무겁지? 아니에요. 괜찮아요. 그럼 이거 먹어봐. 딸기맛 젤리야. 지은이 준서에게 젤리를 주는 모습을 보면서 민호는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그런데 그때 지은이 하는 행동을 보고 민호가 깜짝 놀랐습니다. 지은이 준서와 이야기하면서 자연스럽게 오른쪽 귀를 만지고 있었거든요. 민호의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어요. 그 행동이 너무나 익숙했거든요. 25년 전 3살이었던 딸 지은이도 똑같은 버릇이 있었어요. 집중하거나 긴장할 때면 언제나 오른쪽 귀를 만졌거든요. 우연의 일치겠지. 민호는 마음속으로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 행동을 보는 순간 가슴이 너무 뛰어서 진정할 수가 없었어요. 저녁이 되어 민호와 태준이 집에 돌아갈 때 지은이 인사를 했어요. 내일도 제가 준서 담당이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고맙습니다. 수고하세요. 민호가 대답하면서 지은을 다시 한번 바라봤어요. 무언가 설명할 수 없는 끌림이 있었어요. 마치 오래전에 만났던 사람을 다시 본 것 같은 느낌이었거든요. 그날 밤 민호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지은의 모습이 자꾸 떠올랐거든요. 특히 오른쪽 귀를 만지는 그 버릇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설마 그럴 리가 없어. 민호는 고개를 저었어요. 25년이나 지났는데 딸이 살아있을 리가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희미한 기대가 자라나고 있었어요. 혹시, 정말 혹시나 해서 말이에요.
다음 날 아침 민호는 일찍 병원에 갔어요. 준서를 보러 간다고 했지만 사실은 지은을 다시 보고 싶었어요. 할아버지 왔네. 준서가 반갑게 민호를 맞이했어요. 밤새 아프지 않았니? 괜찮았어요. 지은 누나가 계속 봐줬거든요. 민호가 주위를 둘러보니 지은이 보이지 않았어요. 지은 선생님은 어디 계세요? 아, 지금 회진 중이에요. 곧 오실 거예요. 잠시 후 지은이 나타났어요. 안녕하세요. 일찍 오셨네요. 준서가 걱정되어서요. 민호가 대답하면서 지은을 관찰했어요. 또다시 오른쪽 귀를 만지는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혹시 간호사님 고향이 어디세요? 민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부산이에요. 여기서 쭉 자랐어요. 가족은요? 혼자 살고 있어요. 지은의 답이 간단했지만 민호에게는 의미심장하게 들렸어요. 부모님은요? 어릴 때 돌아가셨어요. 지은이 잠시 슬픈 표정을 지었어요. 민호는 더 이상 묻기가 어려웠어요.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점점 확신이 생기고 있었어요. 준서가 이틀 후 퇴원할 때까지 민호는 매일 병원에 갔어요. 그때마다 지은과 대화를 나누면서 조금씩 더 알아갔죠. 지은은 정말 착하고 따뜻한 사람이었어요. 아이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환자 가족들에게도 친절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민호를 볼 때마다 묘한 친근함을 보여줬어요. 마치 가족을 대하는 것 같은 자연스러움이었거든요. 태어나는 날, 민호는 지은에게 감사 인사를 했어요. 정말 고마웠습니다. 덕분에 준서가 빨리 나았어요. 아니에요. 당연한 일이죠. 지은이 미소를 지으면서 또다시 귀를 만졌어요. 그 순간 민호는 확신했어요. 이 사람이 자신의 딸일지도 모른다고 말이에요. 너무나 황당하고 믿기 어려운 생각이었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르르 올라오는 확신을 막을 수 없었어요. 집에 돌아온 민호는 태준을 불렀어요. 태준아, 너 지은이 기억하니? 지은이요? 누구 말씀이에요? 내 여동생 말이야. 태준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25년 동안 한 번도 언급되지 않았던 이름이었거든요. 아버지, 왜 갑자기? 민호는 병원에서 만난 간호사 이야기를 털어놓았어요. 물론 자신의 추측일 뿐이라고 덧붙였지만요. 태주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여동생이 살아있을 가능성이라니 상상해 본 적도 없었거든요. 정말 그럴까요? 모르겠어. 하지만 확인해 보고 싶어. 민호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어요. 그날 밤 두 사람은 서로 다른 생각에 잠겼어요. 한 명은 희망과 두려움 사이에서, 다른 한 명은 놀라움과 기대 사이에서 말이에요. 어떤 의심은 시간이 지날수록 확신이 됩니다. 민호는 그 후로 일주일에 3번씩 병원을 찾아갔어요. 준서가 정기 검진을 받는다는 핑계를 대면서 말이에요. 사실은 지은을 더 자세히 관찰하고 싶었거든요. 할아버지가 요즘 부지런하시네. 지은이 웃으면서 말했어요. 준서가 걱정되어서요. 민호가 어색하게 답했어요. 실제로는 지은이 걱정되고 궁금해서였지만요. 한 달 동안 지은을 지켜보면서 민호는 점점 더 많은 공통점을 발견했어요. 첫째, 오른쪽 귀를 만지는 버릇. 둘째, 말할 때 고개를 살짝 기울이는 습관. 셋째, 웃을 때 나타나는 작은 보조개. 모든 게 어릴 때 딸 지은과 똑같았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민호를 대하는 태도가 달랐어요. 다른 보호자들에게는 예의 바른 간호사였지만 민호에게는 좀 더 편안하고 자연스러웠거든요. 마치 가족에게 보이는 모습 같았어요. 어느 날 민호는 용기를 내서 지은에게 물어봤어요. 지은 씨, 혹시 생일이 언제세요? 왜 그런 걸 물어보세요? 지은이 궁금한 듯 반문했어요. 그냥 궁금해서요.
4월 12일이에요. 민호의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바로 자신의 딸 지은이가 태어난 날이었거든요. 혹시 몇 년생이세요? 96년생이에요. 역시 맞았어요. 딸 지은이와 같은 해에 태어났어요. 민호는 더 이상 우연이라고 생각할 수 없었어요. 너무 많은 것들이 일치하고 있었거든요. 지은 씨, 어릴 때 어디서 자랐어요? 보육원에서 자랐어요. 지은의 답에 민호가 깜짝 놀랐어요. 보육원이요? 네. 새희망의 집이라는 곳이에요. 민호는 그 이름을 기억해뒀어요. 나중에 꼭 확인해 봐야겠다고 생각했거든요. 부모님에 대한 기억은 없으세요? 잘 모르겠어요. 너무 어릴 때 일이라서. 지은이 슬픈 표정을 지었어요. 가끔 꿈을 꾸긴 해요. 누군가가 저를 안아주는 꿈이나. 민호의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혹시 그 꿈속의 사람이 자신일까요? 그날 오후 민호는 새희망의 집 보육원을 찾아갔어요. 부산 사하구에 있는 오래된 보육원이었어요. 원장인 김복순을 만나서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이지은이라는 아이에 대해 여쭤보고 싶어서 왔습니다. 지은이요? 아, 그 아이. 김복순의 얼굴에 그리움이 떠올랐어요. 정말 착한 아이였어요. 지금은 간호사가 되었다면서요? 네, 맞아요. 그 아이가 여기 온 경위를 알 수 있을까요? 김복순이 잠시 망설이더니 입을 열었어요. 3살 때 여기 왔어요. 어떤 아주머니가 데려왔는데. 어떤 아주머니요? 얼굴을 잘 보지 못했어요. 모자를 깊이 눌러 쓰고 있었거든요. 민호의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어요. 그분이 뭐라고 하셨나요? 이상한 말을 했어요. 이 아이를 부탁한다고, 좋은 곳에서 키워달라고. 그리고 지은이는 어땠나요? 처음 며칠은 계속 울었어요. 아빠, 엄마를 찾으면서요. 김복순의 목소리가 작아졌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포기한 것 같더라고요. 민호는 가슴이 너무 아팠어요. 3살짜리 딸이 부모를 찾으며 울었을 텐데 자신은 전혀 몰랐던 거예요. 그 아이에게 특별한 점이 있었나요? 귀를 자주 만졌어요. 오른쪽 귀를. 민호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그리고 말을 참 예쁘게 했어요. 할아버지, 할머니 이렇게. 모든 게 맞아떨어지고 있었어요. 민호는 더 이상 의심할 수 없었어요. 간호사 이지은이 자신의 딸이 맞다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보육원을 나오면서 민호의 마음은 복잡했어요. 기쁘면서도 슬펐고 안도하면서도 죄책감이 들었어요. 딸을 찾았다는 기쁨과 25년 동안 혼자 두었다는 미안함이 동시에 밀려왔거든요. 집에 돌아온 민호는 태준을 불렀어요. 태준아, 확인했다. 정말요? 응. 이지은, 우리 지은이가 맞을 가능성이 높아. 태준도 한동안 말을 할 수 없었어요. 정말 지은이가 살아있었던 거네요. 아직 확실하지는 않아. 하지만 모든 게 일치해. 민호가 보육원에서 들은 이야기를 태준에게 들려줬어요.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마지막 확인을 해야지. 마지막 확인이요? DNA 검사야. 태준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과학적인 증명이 필요했어요. 아무리 확신한다고 해도 정확한 검사 없이는 확신할 수 없었거든요. 며칠 후 민호는 병원에서 유전자 검사를 의뢰했어요. 자신의 혈액 샘플과 함께 지은이 사용했던 컵을 제출했어요.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일주일이 걸린다고 했어요. 그 일주일 동안 민호는 초조하게 기다렸어요. 매일 병원에 가서 지은을 봤지만 진실을 말할 수는 없었어요. 아직 확실하지 않았으니까요. 지은도 민호가 자주 오는 것을 신기해했어요. 요즘 자주 오시네요. 준서는 이제 괜찮은데. 그냥 여기 분위기가 좋아서요. 민호가 어색하게 답했어요.
실제로는 지은이 보고 싶어서였지만요. 혹시 외로우세요? 지은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아니에요. 왜 그런 생각을 하세요? 그냥 뭔가 쓸쓸해 보이셔서요. 지은의 따뜻한 배려에 민호의 마음이 뭉클해졌어요. 이 아이가 정말 자신의 딸이라면 얼마나 착하게 자랐는지 느낄 수 있었거든요. 보육원에서 혼자 자랐는데도 이렇게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니 민호는 지은이 자랑스러우면서도 미안했어요. 일주일 후 드디어 검사 결과가 나왔어요. 민호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어요. 친부녀 관계 확률 99.8%. 민호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정말이었어요. 이지은은 자신의 딸 지은이가 맞았어요. 25년 만에 찾은 딸이었어요. 민호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져 내렸어요. 기쁨의 눈물이면서 동시에 후회의 눈물이었어요. 지은아, 아빠가 너무 늦었구나. 민호는 혼자 중얼거렸어요. 이제라도 찾았으니까, 이제라도. 그날 밤 민호는 태준에게 결과를 알려줬어요. 정말 지은이네요. 태준도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어요.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말해야지. 진실을. 어떻게요? 조심스럽게, 천천히. 민호는 지은에게 진실을 말할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너무 갑작스럽게 말하면 지은이 놀랄 테니까 신중하게 접근해야 했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이제 더 이상 혼자 두지 않을 거라는 것 말이에요. 어떤 기억은 시간이 흘러도 생생합니다. 태준에게 여동생 지은이의 실종은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였어요. 아버지가 갑자기 지은이 이야기를 꺼냈을 때 태준의 마음속에서는 25년 전 그날의 기억이 되살아났어요. 8살이었던 태준은 그날을 선명하게 기억하고 있었거든요. 그날은 토요일 오후였어요. 엄마가 지은이를 데리고 센텀시티 쇼핑몰에 갔어요. 태준도 함께 가려고 했지만 감기 때문에 집에 남아 있었죠. 지은이랑 엄마 둘이 데이트하고 올게. 엄마가 웃으면서 말했던 기억이 나요. 그런데 저녁이 되어도 엄마와 지은이가 돌아오지 않았어요. 아빠가 전화를 했지만 엄마는 받지 않았어요. 밤 9시쯤 엄마가 혼자 울면서 집에 돌아왔어요. 지은이가 없어졌어. 엄마의 그 말을 듣는 순간 태준의 세상이 무너졌어요. 어디 갔는데? 모르겠어. 잠깐 옷을 보는 사이에 사라졌어. 엄마는 계속 울면서 경찰에 신고 전화를 했어요. 그날 밤부터 집안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아빠는 말을 하지 않았고 엄마는 계속 울었어요. 경찰들이 매일 집에 와서 이런저런 질문을 했고 기자들이 집 앞에서 기다렸어요. 어린 태준에게는 모든 게 무서웠어요. 지은이는 언제 돌아와요? 태준이 물으면 어른들은 모두 입을 다물었어요. 아무도 대답해주지 않았거든요. 시간이 지나면서 태준은 깨달았어요. 지은이가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을, 그리고 가족이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말이에요. 가장 힘들었던 건 아버지의 변화였어요. 예전에는 따뜻하고 다정했던 아버지가 차갑고 딱딱한 사람이 되어버렸거든요. 태준이 학교에서 돌아와서 아빠라고 불러도 건성으로 대답할 뿐이었어요. 함께 놀아주거나 이야기를 나누는 일도 없어졌죠. 마치 아버지의 마음속에 태준이 들어갈 자리가 없는 것 같았어요. 모든 자리를 사라진 지은이가 차지하고 있었거든요. 엄마도 마찬가지였어요. 매일 지은이 방에 들어가서 혼자 울었어요. 태준이 다가가면 괜찮다고 말했지만 전혀 괜찮지 않다는 걸 아이도 알 수 있었어요. 그렇게 몇 년이 지나면서 태준은 스스로를 보호하는 방법을 배웠어요.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것이었어요. 아프다고 말하지도 않고 외롭다고 하지도 않았어요. 부모님이 워낙 힘들어하고 계시니까 자신까지 힘들다고 말하면 안 될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태주는 혼자 모든 걸 견뎠어요. 학교에서 친구들이 너 여동생 유괴당했다며 라고 놀려도 아무렇지 않은 척했고요. 선생님이 집에서 힘들지? 라고 물어도 괜찮다고 답했어요. 실제로는 전혀 괜찮지 않았는데 말이에요. 태준이 중학생이 되었을 때 엄마가 크게 아프셨어요. 우울증이었어요. 병원에 입원까지 하셨지만 결국 태준이 고등학생일 때 돌아가셨어요. 지은이를 잃은 충격에서 끝내 회복하지 못하신 거죠. 그 후로 집에는 아버지와 태준만 남았어요. 둘 다 서로에게 마음을 열지 못한 채로 말이에요. 태준이 어른이 되어 결혼을 했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아내는 태준이 감정 표현을 잘하지 못한다고 불만을 토로했어요. 당신은 마음의 문을 너무 꽁꽁 닫고 살아요. 무슨 소리야? 기쁠 때도 슬플 때도 화날 때도 항상 무표정이에요. 아내의 말이 맞았어요. 태주는 어릴 때부터 감정을 숨기는데 익숙해져 있었거든요. 그게 자신을 지키는 방법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그런 식으로는 진정한 관계를 만들 수 없었어요. 결국 아내와 이혼하게 되었고, 지금은 아들 준서와 둘이 살고 있었어요. 준서에게만큼은 좋은 아버지가 되려고 노력했지만 쉽지 않았어요. 어떻게 사랑을 표현해야 하는지 잘 몰랐거든요. 그런 태준에게 아버지가 갑자기 지은이 이야기를 꺼낸 것은 큰 충격이었어요. 25년 동안 한 번도 언급하지 않았던 이름이었거든요. 그날 밤 태준은 오랜만에 지은이 방에 들어가 봤어요. 아직도 그대로 보존되어 있었어요. 3살짜리 아이의 옷들, 장난감들, 그림책들, 모든 게 25년 전 그대로였죠. 태주는 지은이 침대에 앉아서 주위를 둘러봤어요. 작은 곰돌이 인형, 분홍색 원피스, 아기 신발 하나하나가 모두 추억이었어요. 그 중에서도 태준의 시선을 끈 건 작은 피아노였어요. 지은이가 가장 좋아하던 장난감이었거든요. 태준이 건반을 살짝 눌러봤어요. 삐롱삐롱. 그 소리를 듣는 순간 태준의 기억 속에서 지은이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어요. 오빠, 같이 놀아요. 오빠, 이거 봐요. 오빠, 저 안아줘요. 항상 밝고 활발했던 지은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스러웠던 여동생. 태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25년 만에 처음 흘리는 눈물이었어요. 어릴 때는 울고 싶어도 울 수 없었거든요. 부모님이 너무 힘들어 하셔서 자신까지 울면 안 될 것 같았으니까요. 하지만 지금은 달랐어요.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태주는 마음껏 울 수 있었어요. 그동안 참았던 슬픔과 그리움, 죄책감이 모두 쏟아져 나왔어요. 지은아, 미안해. 오빠가 지켜주지 못해서. 태준이 혼잣말을 중얼거렸어요. 그 순간 문득 드는 생각이 있었어요. 만약 아버지 말이 맞다면, 만약 정말 병원 간호사가 지은이라면? 태준은 상상해봤어요. 25년 동안 헤어져 있던 여동생을 다시 만나는 순간을 말이에요. 어떤 기분일까요? 기쁠까요? 슬플까요? 아마 둘 다일 거예요. 기쁘면서도 미안하고 반가우면서도 죄스럽고. 왜냐하면 태준도 지은이를 지켜주지 못했거든요. 8살이었지만 오빠였잖아요. 여동생을 보호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어요. 그날 쇼핑몰에 함께 갔더라면, 태준이 지은이 손을 꼭 잡고 있었더라면, 그랬다면 지은이가 사라지지 않았을 텐데. 태준은 고개를 흔들었어요. 지나간 일을 후회해봐야 소용없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중요한 건 지금이었어요. 만약 정말 지은이가 돌아온다면 이번에는 제대로 오빠 역할을 해야 했어요. 25년 동안 못다한 사랑을 주고 못다한 보호를 해주고 싶었어요. 다음 날 아침 태주는 아버지에게 말했어요. 아버지, 확인해 보세요. 뭘? 병원 간호사가 정말 지은인지 확인해 보세요.
민호가 놀란 표정으로 태준을 바라봤어요. 너도 그렇게 생각하니?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만약이라도 그렇다면. 태준이 잠시 말을 멈췄어요. 우리가 확인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 아이를 위해서라도. 민호의 눈에 희망의 빛이 떠올랐어요. 아들마저 같은 생각을 한다는 건 그만큼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었거든요. 그럼 어떻게 할까? 일단 더 자세히 알아보세요. 그분의 과거를, 출생에 대해서. 태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마음은 두근거리고 있었어요. 정말 지은이 돌아올 수 있을까요? 깨어진 가족이 다시 온전해질 수 있을까요? 태준은 모르겠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만약 정말 지은이 돌아온다면 이번에는 절대 놓치지 않을 거라는 것 말이에요. 그날부터 태준의 마음속에서는 오래 잠들어 있던 감정들이 하나둘씩 깨어나기 시작했어요. 오빠로서의 책임감, 가족에 대한 그리움, 그리고 사랑. 25년 만에 처음 느끼는 따뜻한 감정들이었어요. 민호가 DNA 검사 결과를 가져왔을 때 태주는 믿을 수 없었어요. 정말 지은이네요. 그래, 우리 지은이가 맞아. 태주는 한동안 말을 할 수 없었어요. 25년 동안 죽었다고 생각했던 여동생이 살아있었다니. 그것도 이렇게 가까운 곳에서 말이에요.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말해야지. 진실을. 어떻게요? 천천히 조심스럽게. 태주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지은이가 놀라지 않도록 신중하게 접근해야 했어요. 그날 밤 태주는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었어요. 마음 한구석에 있던 무거운 짐 하나가 내려진 기분이었거든요. 지은이 돌아온다는 희망 때문이었어요. 어떤 진실은 한 번에 드러나지 않습니다. 민호는 DNA 검사 결과를 받은 후에도 며칠 더 고민했어요. 이제 의심할 여지 없이 이지은이 자신의 딸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 막막했거든요. 너무 갑작스럽게 다가가면 지은이 놀라거나 당황할 수도 있었어요. 민호는 조심스럽게 지은과의 관계를 쌓아가기로 했어요. 먼저 자연스럽게 친해진 다음 천천히 과거 이야기를 꺼내보는 거였죠. 그래서 민호는 준서를 데리고 병원 근처 카페에서 지은과 우연히 마주치는 상황을 만들었어요. 민호 씨, 여기서 뵙네요. 지은이 반갑게 인사했어요. 지은 씨도 여기 자주 오세요? 네, 근무 끝나고 가끔 들러요. 그럼 같이 앉으실까요? 민호의 제안에 지은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세 사람은 카페 한 구석 테이블에 앉았어요. 준서는 그림을 그리고 있었고 민호와 지은은 마주 앉아 커피를 마셨어요. 지은 씨, 간호사 일은 어떠세요? 힘들지만 보람 있어요. 아이들이 나아가는 모습을 보면 뿌듯하거든요. 지은의 얼굴에 미소가 떠올랐어요. 어릴 때부터 간호사가 되고 싶었어요? 네. 중학교 때부터 꿈이었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지은이 잠시 생각하더니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어릴 때 많이 아팠거든요. 그때 간호사 선생님들이 정말 잘해주셨어요. 민호의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딸이 아플 때 곁에 있어주지 못했다는 생각에 마음이 아팠거든요. 어떻게 아프셨어요? 폐렴이었어요. 10살 때쯤. 많이 힘드셨겠어요. 괜찮았어요. 보육원 선생님들이 돌봐주셨거든요. 지은이 담담하게 말했지만 민호는 그 뒤에 숨겨진 외로움을 느낄 수 있었어요. 보육원에서는 언제까지 계셨어요?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요. 그 다음에는 간호학과에 진학했어요. 학비는 어떻게 하셨어요? 장학금이랑 아르바이트로요. 힘들었지만 할만했어요. 지은의 말을 듣고 있으니 민호는 더욱 미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딸이 혼자서 이 모든 걸 해냈다니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가족이 그리우셨겠어요.
민호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글쎄요. 없는 걸 그리워할 수는 없잖아요. 지은이 쓸쓸하게 웃었어요. 가끔 상상해보긴 했어요. 내 부모님은 어떤 분들일까? 지금 뭘 하고 계실까? 혹시 찾아보려고 생각해 본 적은 없어요? 어릴 때는 그런 생각도 했지만 지금은 별로예요. 왜요? 서로 힘들 것 같아서요. 25년이나 지났는데 지은의 말에 민호의 마음이 복잡해졌어요. 딸이 부모를 찾는 것을 포기했다니 얼마나 상처받았을까요? 그날 대화를 통해 민호는 지은의 과거를 더 자세히 알 수 있었어요. 보육원에서 자라면서도 항상 다른 아이들을 돌봐줬다는 것, 공부를 열심히 해서 간호학과에 들어갔다는 것, 지금도 혼자 살면서 열심히 일하고 있다는 것. 모든 이야기가 민호의 가슴을 아프게 했어요. 며칠 후 민호는 태준과 함께 지은을 저녁 식사에 초대했어요. 갑자기 왜 저를 초대하세요? 지은이 궁금해했어요. 그냥 고마운 마음에요. 준서를 잘 돌봐주셔서. 아니에요. 당연한 일인데. 저녁 식사 자리에서 민호는 지은에게 태준을 소개했어요. 제 아들 태준이에요. 안녕하세요. 준서 아빠죠? 네, 반갑습니다. 태준이 어색하게 인사했어요. 혹시 이 사람이 자신의 여동생일까 하는 생각에 긴장됐거든요. 식사를 하면서 민호는 자연스럽게 가족 이야기를 꺼냈어요. 저희 가족은 예전에 4명이었어요. 4명이요? 네. 태준이에게 여동생이 하나 있었거든요. 지은이 관심을 보였어요. 지금은 어디 계세요? 어릴 때 잃어버렸어요. 민호의 목소리가 무거워졌어요. 실종된 거예요? 네. 3살 때. 지은의 표정이 진지해졌어요. 많이 힘드셨겠어요. 정말 힘들었어요. 지금도 그 아이 생각을 하면 민호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지은도 마음이 아픈 듯 보였어요. 혹시 그 아이 이름이 뭐였어요? 지은이었어요. 저와 같은 이름이네요. 그래서 처음 뵀을 때 더 반가웠나 봐요. 민호가 지은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그날 저녁 지은은 많은 생각을 했어요. 민호 씨의 잃어버린 딸과 자신의 나이가 같다는 것, 이름도 같다는 것, 그리고 민호 씨가 자신을 대하는 특별한 따뜻함.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지만 설마 하는 마음이 더 컸어요. 그런 일이 실제로 일어날 리는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일주일 후 민호는 지은에게 중요한 제안을 했어요. 지은 씨, 시간 있으시면 저와 개인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무슨 이야기요? 중요한 이야기예요. 민호의 진지한 표정을 보고 지은도 심각해졌어요. 언제로 할까요? 내일 저녁 어떠세요? 네, 좋아요. 다음 날 저녁, 민호와 지은은 조용한 찻집에서 만났어요. 민호는 하루 종일 어떻게 말을 꺼낼지 고민했었거든요. 지은 씨, 제가 이상한 질문을 해도 놀라지 마세요. 네. 지은이 긴장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혹시 25년 전 일을 기억하세요? 25년 전이요? 3살 때 말씀이세요? 네. 별로 기억나는 게 없어요. 왜 그러세요? 민호가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지은 씨, 혹시 센텀시티 쇼핑몰에서 실종된 적이 있나요? 지은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어떻게 그걸 아세요? 보육원에서 들었어요. 보육원에 다녀오셨어요? 네. 새희망의 집에. 지은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왜 그런 일을 하셨어요? 확인하고 싶었어요. 뭘요? 민호가 지은의 손을 잡았어요. 당신이 제 딸인지. 지은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너무나 갑작스러운 이야기였거든요. 증거도 있어요. 민호가 DNA 검사 결과를 꺼냈어요. 친부녀 관계 확률 99.8%예요.
지은이 그 종이를 바라보고 있었지만 글자가 제대로 보이지 않았어요. 눈에 눈물이 가득했거든요. 정말인가요? 지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정말이에요. 지은아. 민호가 지은의 이름을 불렀을 때 지은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왜인지 모르게 친근한 목소리였거든요. 아빠가 너무 늦었구나. 민호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지은도 참았던 눈물을 흘렸어요. 평생 궁금했던 것들이 한순간에 풀렸거든요. 자신이 누구인지, 어디서 왔는지, 왜 혼자였는지. 아빠. 지은이 처음으로 민호를 아빠라고 불렀어요. 응, 내 딸. 민호가 지은을 꽉 안아주었어요. 25년 만에 다시 만난 아버지와 딸이었어요. 그날 밤 지은은 처음으로 가족이 있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25년 동안 혼자였는데 이제는 아빠와 오빠가 생긴 거죠. 꿈만 같았지만 따뜻한 현실이었어요. 어떤 기다림은 평생을 걸쳐서 이뤄집니다. 지은이 민호를 아빠로 받아들인 후 가족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는 시간이 필요했어요. 가장 먼저 만난 사람은 태준이었어요. 민호가 지은을 집으로 데려왔을 때 태준은 거실에서 준서와 함께 있었어요. 아빠, 누구세요? 준서가 지은을 보며 물었어요. 준서야, 인사해. 이분이 너의 고모야. 민호의 말에 태준이 깜짝 놀랐어요. 아버지, 정말. 그래. 우리 지은이야. 태준은 한동안 지은을 바라봤어요. 어릴 때 기억이 희미하게 떠올랐어요. 자신의 뒤를 졸졸 따라다니던 작은 여동생의 모습이요. 지은아. 태준이 조심스럽게 지은의 이름을 불렀어요. 오빠. 지은도 어색하지만 따뜻하게 답했어요. 비록 기억은 나지 않았지만 오빠가 있다는 게 신기하고 반가웠어요. 정말 우리 지은이 맞나요? 태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DNA 검사로 확인했어. 민호가 검사 결과를 보여주었어요. 태준은 그 종이를 보면서도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어요. 25년 동안 죽었다고 생각했던 여동생이 살아서 돌아왔다니 꿈 같은 일이었거든요. 고모예요? 준서가 지은을 올려다보며 물었어요. 응, 준서야. 나는 내 고모야. 지은이 준서를 안아주었어요. 와, 그럼 병원 선생님이 우리 고모였구나. 준서가 신나서 소리쳤어요. 어른들과 달리 아이는 금방 받아들였어요. 그날 저녁 식사 시간은 조금 어색했어요. 갑자기 가족이 늘어난 상황에 모두가 적응하지 못했거든요. 하지만 준서가 분위기를 밝게 만들어줬어요. 고모, 내일도 병원에 와요? 응, 갈 거야. 그럼 친구들한테 자랑할 거예요. 우리 간호사 선생님이 우리 고모라고. 준서의 말에 모두가 웃었어요. 어색했던 분위기가 조금 풀렸죠. 며칠 후 민호는 지은에게 중요한 제안을 했어요. 지은아, 이제 집으로 이사 오렴. 집으로요? 여기가 내 집이야. 내 방도 준비해 놓을게. 지은은 망설였어요. 25년 동안 혼자 살았는데 갑자기 가족과 함께 산다는 게 부담스러웠거든요. 천천히 생각해 봐도 돼요. 아니야. 이제 진짜 가족이잖아. 민호의 따뜻한 말에 지은이 마음을 굳혔어요. 일주일 후 지은은 작은 원룸에서 나와 민호의 집으로 이사했어요. 민호가 지은을 위해 새로 꾸며준 방은 따뜻하고 아늑했어요. 와, 정말 예뻐요. 지은이 감탄하며 방을 둘러봤어요. 마음에 들어? 네, 정말 좋아요. 처음에는 많이 어색했어요. 지은은 25년 동안 혼자 살았던 사람이었거든요. 가족과 함께 식사하는 것도, 같은 공간에서 생활하는 것도 낯설었어요. 하지만 점점 적응해 나갔어요.
특히 준서가 큰 도움이 되었어요. 고모, 오늘 병원에서 뭐 했어요? 고모, 같이 숙제해요. 고모, 저랑 놀아요. 준서의 천진한 사랑 덕분에 지은은 가족의 일원이 되어가는 느낌을 받을 수 있었어요. 태준도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점 여동생을 챙기기 시작했어요. 지은아, 병원 일은 어때? 힘든 일 있으면 언제든 말해. 주말에 시간 있으면 같이 쇼핑하자. 25년 만에 다시 만난 오빠의 관심이 지은에게는 고마웠어요. 그리고 민호는 정말 최고의 아버지였어요. 지은아, 오늘 뭐 먹고 싶어? 편한 옷으로 갈아입어. 집에서는 편하게 있어. 아프거나 힘든 일 있으면 바로 말해. 25년 동안 못다한 아버지 역할을 모두 하려는 것 같았어요. 지은에게는 그 모든 게 감사했어요. 평생 가족 없이 살았는데 이제는 자신을 사랑해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게 꿈만 같았거든요. 하지만 적응하는 과정이 항상 쉽지만은 않았어요. 어느 날 지은이 늦게 집에 돌아왔을 때 민호가 걱정하며 기다리고 있었어요. 지은아, 왜 이렇게 늦었어? 연락도 없이. 아, 미안해요. 병원에 응급 환자가 와서. 다음부터는 연락해줘. 아빠가 걱정돼. 지은은 그 말을 듣고 묘한 기분이 들었어요. 누군가가 자신을 걱정해준다는 게 고맙기도 하고 부담스럽기도 했거든요. 혼자 살 때는 아무에게도 신경 쓸 필요가 없었는데 이제는 달랐어요. 하지만 그런 부담감보다는 따뜻함이 더 컸어요. 자신을 걱정해주는 가족이 있다는 게 행복했거든요. 어느 날 저녁 민호와 지은은 단둘이 산책을 하고 있었어요. 지은아, 행복하니? 민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네, 아빠. 정말 행복해요. 갑자기 환경이 바뀌어서 힘들지 않아? 전혀요. 오히려 이제야 진짜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지은의 말에 민호의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아빠, 저 궁금한 게 있어요. 뭐든 물어봐. 그동안 저를 찾으려고 많이 노력하셨어요? 민호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많이 찾았어. 정말 많이. 하지만 찾지 못하셨죠? 미안해. 아빠가 무능해서. 아니에요. 지은이 민호의 손을 잡았어요. 제가 너무 어려서 기억을 못했던 거예요. 아빠 잘못이 아니에요. 지은아. 그리고 이제 만났잖아요. 늦었지만 만났으니까 됐어요. 지은의 따뜻한 말에 민호의 눈에서 눈물이 났어요. 이렇게 착한 딸을 25년 동안 혼자 두었다는 게 너무 미안했거든요. 앞으로는 절대 놓지 않을 거야. 네, 아빠. 저도 절대 떠나지 않을게요. 그날 밤 지은은 새로운 방에서 푹 잤어요. 25년 만에 처음으로 가족의 품에서 잠드는 밤이었어요. 꿈속에서는 어릴 때 기억들이 조금씩 돌아왔어요. 아빠 품에서 안전하게 잠들었던 그날들, 오빠와 함께 놀았던 추억들. 모든 게 따뜻하고 행복한 기억들이었어요. 지은은 꿈속에서도 미소를 지으며 잠들었어요. 이제 정말 집에 돌아온 기분이었거든요. 가족이 있는 곳, 사랑이 있는 곳으로 말이에요. 몇 달이 지나면서 지은은 완전히 가족의 일원이 되었어요. 매일 아침 가족과 함께 식사하고, 저녁에는 준서와 놀아주고, 주말에는 태준과 쇼핑을 하거나 민호와 산책을 했어요. 정말 평범하지만 행복한 일상이었어요. 지은에게는 이런 일상이 꿈만 같았어요. 25년 동안 혼자였는데, 이제는 매일 웃음이 끊이지 않는 집에서 살고 있으니까요. 병원 동료들도 지은의 변화를 알아챘어요. 요즘 되게 밝아졌네. 뭔가 좋은 일 있어? 지은은 가족을 찾았다는 이야기를 동료들에게 들려줬어요. 모두들 놀라면서도 축하해줬어요. 정말 다행이다. 이제 외롭지 않겠네. 가족이 있으니까 든든하겠어.
동료들의 축하를 받으면서 지은은 더욱 행복했어요. 이제 정말 혼자가 아니라는 걸 실감할 수 있었거든요. 어떤 사랑은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습니다. 지은이 가족으로 돌아온 지 석 달이 지났을 때 민호는 특별한 계획을 세웠어요. 회사 사람들과 가까운 지인들에게 딸을 찾았다는 소식을 알리기로 한 거였어요. 지은아, 아빠가 사람들에게 너를 소개하고 싶어. 저를요? 그래. 내 딸이라고 자랑하고 싶거든. 민호의 말에 지은이 부끄러워했어요. 꼭 그러셔야 해요? 당연하지. 너는 내 자랑스러운 딸이야. 민호는 먼저 회사 임직원들을 초대해서 작은 모임을 열었어요. 한솔산업은 중견 건설회사였지만 직원들끼리는 가족 같은 분위기였거든요. 여러분, 오늘 특별한 소식이 있어서 모셨습니다. 민호가 모든 사람들 앞에서 말했어요. 25년 전에 잃어버린 제 딸을 찾았습니다. 직원들이 모두 놀라면서 박수를 쳤어요. 이분이 제 딸 지은입니다. 지은이 어색하게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이지은입니다. 우와, 정말 사장님 닮았네요. 너무 예쁘시다. 정말 다행이에요. 직원들의 진심 어린 축하를 받으면서 지은은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아빠가 얼마나 자신을 사랑하는지 느낄 수 있었거든요. 그 후로 민호는 지은을 여러 모임에 데리고 다녔어요. 오래된 친구들, 사업 파트너들, 지역 사회 인사들, 모든 사람들에게 딸을 자랑했어요. 제 딸입니다. 간호사예요. 정말 착하고 예뻐요. 25년 만에 찾았어요. 민호의 자랑스러운 표정을 보면서 지은은 행복했어요. 평생 아무도 자신을 자랑해준 사람이 없었는데, 이제는 세상에서 가장 큰 자랑거리가 된 기분이었거든요. 어느 날 지은은 민호에게 부탁을 했어요. 아빠, 제가 자란 보육원에 같이 가실래요? 보육원에? 네. 원장님께 인사드리고 싶어요. 아빠와 함께. 민호는 흔쾌히 승낙했어요. 새희망의 집을 다시 찾았을 때 김복순 원장은 깜짝 놀랐어요. 지은아, 정말 오랜만이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이분은 제 아버지세요. 김복순이 민호를 보더니 눈을 크게 뜨며 말했어요. 혹시 지난번에 오셨던 분? 네, 맞습니다. 정말 지은이 아버지셨구나. 김복순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너무 다행이다. 정말 다행이야. 세 사람은 보육원 마당에 앉아서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눴어요. 지은의 어릴 때 모습, 민호가 딸을 찾기 위해 했던 노력들, 그리고 기적 같은 재회 이야기까지. 지은아, 너 정말 많이 컸구나. 김복순이 지은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예쁘게 잘 자랐어. 원장님 덕분이에요. 아니야. 내가 원래 착한 아이였어. 김복순이 민호를 바라봤어요. 지은이 정말 좋은 아이로 자랐어요. 자랑스러워 하세요.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민호가 깊이 고개를 숙였어요. 딸을 지켜준 은인이었거든요. 보육원을 나오면서 지은이 민호에게 말했어요. 아빠, 저 여기서 정말 행복했어요. 정말? 네. 원장님이 친엄마처럼 돌봐주셨거든요. 민호의 마음이 복잡했어요. 딸이 행복했다니 다행이지만 한편으로는 미안한 마음도 들었어요. 하지만 지금이 가장 행복해요. 지은이 민호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진짜 가족이 생겼으니까요. 그날 저녁집에서 가족들이 모여 저녁을 먹고 있을 때 민호가 중요한 발표를 했어요. 여러분, 제가 결정한 게 있어요. 모두가 민호를 바라봤어요. 지은이를 회사 이사로 임명하려고 해요. 이사요? 지은이 깜짝 놀랐어요. 저는 간호사인데요. 천천히 배우면 돼. 민호가 지은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너는 내 딸이야.
당연히 회사 경영에 참여해야 해. 하지만 저는 경험도 없고, 경험은 쌓으면 되는 거야. 태준도 지은을 응원했어요. 지은아 해봐. 형이 도와줄게. 고모 대단해. 준서가 박수를 쳤어요. 지은은 망설였지만 결국 아버지의 뜻을 받아들였어요. 가족의 일원으로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며칠 후 지은은 병원에 사직서를 냈어요. 동료들이 모두 아쉬워했지만 지은의 새로운 시작을 축하해줬어요. 정말 대단하다. 재벌가 딸이었네. 잘 됐네. 고생 많았는데. 가끔 병원에 놀러와. 동료들과 작별 인사를 하면서 지은은 뭉클했어요. 간호사로서의 삶도 소중한 추억이었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거였어요. 가족과 함께하는 새로운 삶말이에요. 그날 밤 지은은 민호에게 말했어요. 아빠, 제가 정말 잘할 수 있을까요? 물론이야. 민호의 답은 확신에 차 있었어요. 너는 이미 증명했어. 혼자서도 이렇게 훌륭하게 자랐잖아. 감사해요, 아빠. 무엇보다 너는 사람을 사랑할 줄 아는 아이야. 그게 가장 중요한 거야. 민호가 지은의 어깨를 다독이며 말했어요. 진짜 리더는 사람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이거든. 지은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비록 경영에 대해서는 모르지만 사람을 대하는 마음만큼은 진실했거든요. 아빠, 열심히 할게요. 알아. 우리 딸이니까. 그날 밤 지은은 새로운 각오를 다졌어요.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 가족의 일원으로서, 그리고 한솔산업의 이사로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거였어요. 25년 만에 찾은 가족과 함께 말이에요. 어떤 시작은 두 번째가 더 의미 있습니다. 지은이 한솔산업 이사로 임명된 지 한 달이 지났어요. 처음에는 모든 게 어려웠지만 하나씩 배워나갔어요. 민호가 직접 가르쳐 주기도 하고 태준이 도와주기도 했죠. 그리고 무엇보다 지은만의 방식으로 일했어요. 직원들과 진심으로 소통하고 항상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방식으로요. 이사님, 이 계약서 검토 부탁드려요. 처음에는 이사님이라는 호칭이 어색했지만 이제는 익숙해졌어요. 지은은 계약서를 꼼꼼히 살펴보면서 질문했어요. 이 조건이 우리 직원들에게는 어떤 영향을 줄까요? 별다른 영향은 없을 것 같은데요. 정말요? 현장 직원들도 마찬가지일까요? 지은의 질문에 직원이 다시 생각해 봤어요. 아, 그러네요. 현장 직원들 근무 시간이 좀 늘어날 수도 있겠네요. 그럼 그 부분을 보완할 방법을 찾아보세요. 지은은 항상 이런 식으로 사람을 먼저 생각했어요. 간호사로 일할 때 환자를 돌보던 마음가짐 그대로였죠. 처음에는 보육원 출신이 뭘 안다고 하며 무시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지은의 진심을 알게 된 사람들이 하나둘씩 인정하기 시작했어요. 이사님은 정말 다르세요. 어떻게 다른데요? 사람을 먼저 생각하시잖아요. 보통은 돈부터 계산하는데 사람이 행복해야 회사도 잘 되는 거 아닌가요? 지은의 말에 직원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느 날 현장에서 사고가 일어났어요. 다행히 큰 부상은 아니었지만 작업자 한 명이 다리를 다쳤어요. 민호와 태준이 현장으로 가려고 할 때 지은도 함께 가겠다고 했어요. 지은아, 현장은 위험해. 괜찮아요. 간호사였잖아요. 지은이 현장에 도착해서 다친 작업자를 살펴봤어요. 많이 아프세요? 조금요. 병원에 가보셔야겠어요. 제가 같이 가드릴게요. 지은이 다친 작업자와 함께 병원에 가서 치료받는 동안 옆에서 돌봐줬어요. 이사님이 왜 이런 일까지? 당연한 일이에요. 우리 회사 직원이잖아요. 그 모습을 본 다른 직원들이 감동했어요. 이사님 정말 다르다. 진짜 사람 같아.
그날 이후로 지은에 대한 직원들의 시선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더 이상 보육원 출신이라고 수군거리는 사람도 없었고, 오히려 지은을 따르는 사람들이 늘어났어요. 한편 지은은 개인적으로도 큰 변화를 겪고 있었어요. 회사 일을 하면서 만난 사람 중에 특별한 사람이 있었거든요. 협력업체 대표인 김현우였어요. 32살의 현우는 작은 인테리어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업무상 만나는 사이였지만 점점 개인적인 관심이 생겼어요. 지은 씨, 오늘 회의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어떤 부분이요? 직원들 복지에 대해 그렇게 깊이 생각하시는 분은 처음 봤어요. 현우의 진심 어린 칭찬에 지은이 기뻤어요. 당연한 거 아닌가요? 당연하지 않아요. 요즘 세상에는 두 사람은 업무 외에도 자주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어요. 현우는 지은의 과거를 알고도 전혀 신경 쓰지 않았어요. 보육원에서 자라셨다고요? 대단하네요. 대단해요? 혼자서 이렇게 훌륭하게 자라셨잖아요. 현우의 따뜻한 시선에 지은이 마음을 열기 시작했어요. 28살까지 연애 한 번 제대로 해본 적이 없었던 지은에게 현우는 특별한 존재였어요. 어느 날 지은이 현우와의 만남을 민호에게 이야기했어요. 아빠, 저 소개할 사람이 있어요. 누구? 좋아하는 사람이요. 민호의 얼굴에 미소가 떠올랐어요. 정말? 어떤 사람인데? 김현우라고 인테리어 회사 대표예요. 나이는? 32살이에요. 민호는 딸이 좋아하는 사람이 생겼다는 게 기뻤어요. 25년 동안 혼자 살았는데 이제 사랑도 하고 가정도 꾸리면 좋겠다고 생각했거든요. 언제 소개시켜 줄래? 다음 주 저녁 어때요? 좋아. 기대된다. 일주일 후 민호와 태준, 그리고 준석까지 모두 모여서 현우를 만났어요. 현우는 정말 예의 바르고 따뜻한 사람이었어요. 안녕하세요. 김현우입니다. 반갑습니다. 지은이 아버지 박민호예요. 지은 씨 이야기 많이 들었어요. 정말 훌륭하신 분이시네요. 현우의 진심 어린 말에 민호가 마음에 들어 했어요. 식사를 하면서 현우는 지은에 대한 마음을 솔직하게 표현했어요. 지은 씨는 정말 특별한 분이에요.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할 줄 아시거든요. 고마워요. 지은이 부끄러워하며 말했어요. 제가 지은 씨를 정말 사랑해요. 결혼하고 싶어요. 현우의 갑작스러운 프러포즈에 모두가 놀랐어요. 지은은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갑자기 그런 말을. 미안해요. 하지만 진심이에요. 민호가 웃으면서 말했어요. 지은이 마음이 중요하지. 모든 시선이 지은에게 집중되었어요. 지은은 잠시 고민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도 좋아요. 그날 밤 지은은 정말 행복했어요. 가족도 생기고 사랑하는 사람도 생기고 새로운 일도 하게 되고 25년 동안 혼자였는데 이제는 모든 게 다 있는 기분이었어요. 정말 꿈 같아요. 지은이 현우에게 말했어요. 꿈이 아니에요. 현실이에요. 현우가 지은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이제 우리 함께 새로운 꿈을 만들어가요. 그날 밤 지은은 정말 깊이 잠들었어요. 행복해서 잠들 수 없을 것 같았는데 오히려 편안하게 잠들 수 있었어요. 마음이 진정으로 평온했거든요. 25년 만에 찾은 가족, 새로 시작한 일,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까지. 모든 게 완벽했어요. 어떤 이름은 다시 불려질 때 더 큰 의미를 갖습니다. 지은이 가족의 품으로 돌아온 지 1년이 지났어요. 이제 지은은 완전히 가족의 일원이 되었고, 한솔 산업에서도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 되었어요. 무엇보다 현우와의 결혼도 확정되어서 모든 게 순조롭게 흘러가고 있었죠. 그날은 특별한 날이었어요. 한솔 산업 창립 30주년 기념 행사가 열리는 날이었거든요.
민호는 이 자리에서 중요한 발표를 할 계획이었어요. 여러분, 오늘 한솔산업 창립 30주년을 맞아 모여주셔서 감사합니다. 민호가 단상에 서서 말했어요. 지난 30년 동안 저희 회사가 성장할 수 있었던 건 여러분들 덕분이었습니다. 직원들과 협력업체 관계자들이 박수를 쳤어요. 오늘 제가 여러분께 중요한 소식을 전하고 싶습니다. 민호의 표정이 진지해졌어요. 저는 이제 65살입니다. 언제까지나 회사를 이끌 수는 없죠. 모든 사람들이 민호의 다음 말을 기다렸어요. 따라서 오늘 후계자를 발표하려고 합니다. 후계자는 민호가 지은을 바라봤어요. 제 딸 이지은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박수를 쳤어요. 이미 지은의 능력을 인정받고 있었기 때문에 모두가 수긍했어요. 지은이 단상 위로 올라갔어요. 안녕하세요. 이지은입니다. 지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확신에 차 있었어요. 처음에는 저도 제가 이 자리에 어울리는지 확신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지난 1년 동안 여러분과 함께 일하면서 깨달았습니다. 지은이 참석자들을 둘러봤어요. 회사의 진짜 힘은 기술이나 자본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지은의 말에 집중하고 있었어요. 저는 앞으로도 사람을 가장 먼저 생각하는 회사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한솔산업은 단순히 건물을 짓는 회사가 아닙니다. 사람들의 꿈을 현실로 만드는 회사예요. 지은의 말에 모든 사람들이 감동했어요. 저 역시 25년 만에 가족을 찾아 꿈을 이룬 사람입니다. 지은이 민호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이제 저는 여러분과 함께 더 큰 꿈을 만들어 가고 싶습니다. 그날의 발표는 대성공이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지은의 진심을 느낄 수 있었고 한솔산업의 미래에 대해 확신을 갖게 되었거든요. 행사가 끝난 후 민호는 지은에게 말했어요. 정말 자랑스러워. 고마워요, 아빠. 이제 정말 안심이 돼. 민호의 목소리에는 깊은 만족감이 담겨 있었어요. 며칠 후 지은과 현우의 결혼 날짜가 정해졌어요. 오는 가을에 결혼하기로 했어요. 정말 기대돼요. 지은이 현우에게 말했어요. 나도 그래. 빨리 가정을 꾸리고 싶어. 아이들도 낳고. 응, 예쁜 아이들. 두 사람은 행복한 미래를 그려보며 웃었어요. 결혼 준비를 하면서 지은은 더욱 바빠졌어요. 회사 일도 해야 하고, 웨딩드레스도 고르고, 신혼집도 구해야 했거든요. 하지만 모든 게 행복했어요. 가족들이 모두 도와주고 있었으니까요. 지은아, 웨딩드레스는 정했어? 태준이 물었어요. 아직요. 너무 예쁜 게 많아서 고르기 어려워요. 천천히 골라. 평생 한 번 입는 건데. 오빠도 같이 가서 봐줄래요? 물론이지. 태주는 이제 완전히 여동생을 챙기는 오빠가 되어 있었어요. 25년의 공백을 메우려는 듯 정말 세심하게 돌봐주고 있었어요. 준서도 고모의 결혼을 무척 기대하고 있었어요. 고모, 결혼식 때 저도 중요한 역할 할 수 있어요? 물론이야. 준서가 반지를 가져다 주는 거 어때? 와, 정말요? 준서가 신나서 뛰어다녔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지은은 웃었어요. 이렇게 가족들이 자신의 행복을 함께 기뻐해 준다는 게 감사했거든요. 어느 날 저녁 민호는 지은과 단둘이 산책을 하면서 말했어요. 지은아, 정말 행복해 보인다. 네, 정말 행복해요. 결혼 후에도 회사 일 계속할 거지? 당연히요. 제가 해야 할 일이니까. 민호가 안도의 표정을 지었어요. 다행이다. 아빠가 너무 걱정했거든. 뭘 걱정하셨어요? 혹시 결혼 후에는 회사 일을 소홀히 할까봐. 지은이 민호의 손을 잡았어요. 아빠, 저는 절대 그러지 않을 거예요. 알아, 우리 딸이니까.
그리고 현우 오빠도 제 일을 응원해줘요.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났구나. 민호가 만족스럽게 말했어요. 가을이 되어 드디어 지은과 현우의 결혼식이 열렸어요. 부산 시내 최고급 호텔에서 성대하게 치러졌어요. 지은이 웨딩드레스를 입고 나타났을 때 모든 사람들이 탄성을 질렀어요. 와, 정말 공주님 같아. 너무 예뻐. 지은은 정말 아름다웠어요. 행복해서 더욱 빛이 나는 모습이었어요. 결혼식에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참석했어요. 한솔산업 직원들, 병원 동료들, 보육원 관계자들, 그리고 친구들까지. 지은의 인생에서 만난 모든 소중한 사람들이 자리를 함께 했어요. 특히 김복순 원장도 참석해서 지은을 축복해줬어요. 지은아, 정말 예쁘다. 행복하게 살아라. 고마워요, 원장님. 지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자신을 키워준 은인이 축복해주니 더욱 감동적이었거든요. 결혼식 중 가장 감동적인 순간은 민호가 지은을 현우에게 인도하는 장면이었어요. 잘 부탁합니다. 민호가 현우에게 말했어요. 소중히 모시겠습니다. 현우가 진심을 담아 답했어요. 그 순간 지은은 울음을 참을 수 없었어요. 25년 만에 찾은 아버지가 자신의 결혼을 축복해주고 있다니 꿈만 같았거든요. 결혼식 피로연에서 지은이 인사말을 했어요. 오늘 이 자리에 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려요. 지은의 목소리는 감동으로 떨리고 있었어요. 저는 정말 행운아예요. 25년 만에 가족을 찾았고 사랑하는 사람도 만났고 새로운 일도 시작했거든요. 모든 사람들이 지은의 말에 집중했어요. 하지만 가장 감사한 건 여러분들이 제 곁에 있어 주신다는 거예요.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앞으로도 여러분과 함께 행복한 추억을 만들어 가고 싶습니다. 그날 밤 신혼여행을 떠나기 전 지은은 가족들과 마지막 시간을 보냈어요. 다녀올게요. 조심해서 다녀와. 민호가 지은을 꽉 안아주었어요. 행복하게 살아라. 네, 아빠. 태준도 여동생을 안아주었어요. 자주 연락해. 당연히 할게요, 오빠. 준서는 고모가 떠나는 게 아쉬워서 울먹거렸어요. 고모, 빨리 돌아와요. 곧 돌아올게. 선물도 사올게. 지은이 준서를 안아주었어요. 신혼여행을 다녀온 후 지은과 현우는 새로운 집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했어요. 지은은 여전히 한솔산업에서 일했고 현우도 자신의 회사를 운영했어요. 둘 다 바쁜 일상이었지만 행복했어요. 몇 달 후 지은에게 좋은 소식이 있었어요. 임신이었어요. 정말요? 현우가 기뻐하며 지은을 안아주었어요. 응, 우리 아기가 생겼어. 두 사람은 너무 행복해서 울었어요. 그 소식을 들은 민호와 태준, 그리고 준서도 모두 기뻐했어요. 할아버지가 되는구나. 민호가 감격하며 말했어요. 축하해요, 지은아. 태준도 진심으로 축하해줬어요. 저도 삼촌이 되는 거죠? 준서가 신나게 물었어요. 그래, 넌 이제 삼촌이야. 지은이 준서를 안아주며 말했어요. 그로부터 몇 달 후, 지은은 건강한 딸을 낳았어요. 아기 이름은 민서로 지었어요. 민호의 민자를 따서 지은 이름이었어요. 할아버지 이름을 따서 지었어요. 지은이 민호에게 말했어요. 민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고마워, 지은아. 민서야, 할아버지야. 민호가 갓난아기 민서를 조심스럽게 안아주었어요. 정말 예쁘다. 그날 밤 4대가 함께 모인 식탁은 정말 따뜻했어요. 민호, 태준, 준서, 지은, 현우, 그리고 갓난아기 민서까지. 완전한 가족이 된 거였어요. 이제 정말 완벽하네. 민호가 만족스럽게 말했어요. 네, 정말 행복해요. 지은이 아기를 안고 미소를 지었어요. 시간이 흘러 민서가 3살이 되었을 때
지은은 특별한 일을 했어요. 새희망의 집 보육원에 큰 기부를 한 거였어요. 이렇게 큰 금액을 김복순 원장이 놀라며 말했어요. 제가 여기서 받은 사랑을 돌려드리고 싶어요. 지은이 진심을 담아 말했어요. 그리고 다른 아이들도 저처럼 좋은 기회를 가질 수 있었으면 해요. 김복순 원장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정말 고마워, 지은아. 지은은 또한 한솔산업에서도 사회공헌 활동을 확대했어요. 보육원 지원, 장학금 제도, 직원 복지 개선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했어요. 사장님 덕분에 회사가 정말 좋아졌어요. 직원들이 지은을 진심으로 따랐어요.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는 거예요. 지은은 항상 겸손했어요. 어느 날 저녁 민호는 지은에게 말했어요. 지은아, 아빠가 정말 자랑스러워. 왜요? 내가 이렇게 훌륭한 사람으로 자랐다는 게. 민호가 지은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25년 동안 혼자 있었는데도 이렇게 착하게 자랐잖아. 아빠 덕분이에요. 아니야, 내가 원래 그런 아이였어. 민호가 고개를 저었어요. 그리고 이제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런 사랑을 나눠주고 있잖아. 지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사랑받는 법을 배웠으니까 사랑하는 법도 알게 된 것 같아요. 그날 밤 지은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25년 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일들이 벌어졌거든요. 혼자서 자란 자신이 이제는 대기업을 이끄는 사장이 되었고, 사랑하는 남편과 예쁜 딸도 있고, 무엇보다 소중한 가족들이 있었어요. 정말 기적 같아. 지은이 혼잣말을 중얼거렸어요. 그때 현우가 다가와서 지은의 어깨를 감쌌어요. 뭘 생각해? 그냥 지금이 너무 행복해서. 나도 그래. 현우가 지은을 꽉 안아주었어요. 우리 계속 이렇게 행복하게 살자. 응, 꼭 그렇게 할 거야. 며칠 후 민호는 특별한 발표를 했어요. 완전히 은퇴하고 지은에게 모든 권한을 넘기겠다는 것이었어요. 이제 정말 안심이야. 민호가 지은에게 말했어요. 아직 배울 게 많은데. 충분해. 너는 이미 모든 걸 가지고 있어. 뭘요?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야. 그게 가장 중요한 거거든. 지은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 정말 모든 책임을 져야 하는 자리에 서게 된 거였어요. 하지만 두렵지 않았어요. 가족들이 있고 믿어주는 사람들이 있었으니까요. 그로부터 몇 년이 지났어요. 지은은 한솔산업을 부산 최고의 건설회사로 만들었어요. 무엇보다 직원들이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회사로 만든 게 가장 큰 성과였어요. 민서도 이제 7살이 되어 초등학교에 다니고 있었어요. 활발하고 밝은 아이로 자라고 있었죠. 엄마, 저도 커서 엄마처럼 될 거예요. 민서가 지은에게 말했어요. 엄마처럼? 네, 사람들을 도와주는 일 할 거예요. 지은의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딸이 이렇게 착하게 자라고 있다니 정말 감사했어요. 어느 날 저녁 온 가족이 모여 저녁을 먹고 있을 때 민호가 말했어요. 여러분,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민호를 바라봤어요. 지은이가 우리 가족에게 돌아온 지 벌써 6년이 됐네요. 민호의 목소리가 감동으로 떨렸어요. 처음에는 혹시나 하는 마음이었는데, 이제는 정말 완벽한 가족이 됐어요. 모든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지은아, 정말 고마워. 민호가 지은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우리 가족을 완전하게 만들어줘서. 지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저야말로 고마워요. 이런 따뜻한 가족을 만들어주셔서. 태준도 감동했어요. 정말 다행이야. 지은이 찾아서. 우리 고모 최고. 준서가 소리쳤어요. 민서도 박수를 쳤어요. 할아버지, 엄마 최고예요. 그날 밤 지은은 정말 깊이 잠들었어요.
25년의 긴 기다림 끝에 찾은 행복이었거든요. 꿈속에서도 가족들의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그리고 아빠의 따뜻한 목소리도 들렸어요. 지은아, 사랑한다. 저도 사랑해요, 아빠. 어떤 이름은 다시 불려질 때 더 큰 의미를 갖습니다. 지은이라는 이름이 바로 그랬어요. 25년 동안 잊혀졌던 이름이 다시 불려지면서 지은의 인생에 새로운 장이 시작되었습니다. 가족의 사랑으로 가득한 아름다운 장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사랑은 지은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있었어요. 진정한 사랑은 이렇게 순환하는 거였어요. 받은 사랑을 다시 남에게 나누어 주는 것. 그것이 바로 삶의 진정한 의미였어요. 지은은 이제 그 의미를 온몸으로 실천하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